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투네이션 시청자 질문과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 군대 전역해서 복학을 앞두고 있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중에 벅스데이의 남성의 5가지 위기질서 이론을 살펴보기 영상을 보신 후에 사연자분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으나 도저히 답이 내려지지 않아서 혹시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답변을 할 의무는 없지만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다고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일단 이분의 초등학교 시절을 간략하게 제가 추격을 해보자면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축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애들하고 관계도 좋았고, 근데 5학년 때 전학을 가가지고 가장 높은 서열도 차지하게 됐고, 근데 언젠가 다른 반에 싸움을 잘한다고 소문난 친구와의 기싸움에서 굴복한 적도 있다. 그래도 저는 대부분 자신감이 넘쳤고 어린 나이였지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별로 그렇게 저는 크게 샘을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교는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미 사람이야, 세미 사람. 그러니까 준 사람이야, 준 사람. 사춘기가 거치고 전두엽이 커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거칠고 강한 아이들이 많았고, 사연자분의 성격 자체가 거칠고 강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낮은 서열에 위치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지고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을 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래서 남성의 폭력성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부모님의 싸움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한다 해도 무조건 갈등이나 싸움은 피하는 성격이 되었다. 많은 남자들이 전쟁을 겪고 나서 뭐 비유적이 됐든 진짜 됐든 간에 평화를 사랑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저도 군대 가가지고 ATT 훈련 몇 번 해보고 나서 평화주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알고 있죠. 평화를 이루려면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연자분은 일반적으로 어린애들이 빠지는 가장 심각한 오류에 하나 빠진 거예요. 바로 아버지나 또는 주변 어른이나 주변 남성들의 폭력성을 보고 폭력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싸움은 살면서 피할 수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나고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기 시작하면서 살이 쪄서 짓궂은 남자애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었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못 맞췄고 제 의견을 낼 수가 없게 되었으며, 눈에 띄는 걸 극도로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이고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던 제가 소설책, 애니메이션, 영화, 락 음악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빠져서 뮤지션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다 중3이 되고 다이어트 10kg 감량하고 어렵지 않게 학교 생활을 했으나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고로 진학을 했고요. 실력이 좋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을 어려워하고 믿지 못해서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또 폭식으로 풀었고 살이 다시 찌고 주어진 일들을 해내는 게 힘들었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힘들어서 주로 연습실에 박혀서 영화를 보고 현실 도피적인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여자애들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대요. 제가 말을 먼저 걸지 않아도 친구로서 다가오는 여자애들이 있었고, 이성적으로 제가 좋다고 고백한 여자애들도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약간 좀 롤로 타마시 전술과 비슷한데요. 롤로 타마시가 자기가 한참 젊었을 때 그 락밴드를 했어요. 그래서 롤로 타마시가 락밴드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 그래서 롤로 타마시가 자기 영상에서 자기가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컨텍스추얼 알파, 그러니까 맥락상 알파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은 락밴드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롤로 타마시는 아마 젊었을 때 한 몇십 명의 여자랑 잤을 겁니다. 그 락밴드 트레일러에서. 약간 사연자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무슨 음악을 전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음악을 하면서 연습실에 박혀서 고독하게 연습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여자애들한테는, 꽤 그 나이 여자애들한테는 뭔가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식의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었고 여자친구들을 전혀 리드하지 못했으며 무기력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마 이렇게 사귈 경우는 아마 오래가지 못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길게 만난 친구와는 1년 6개월을 만났지만 끝은 별로 좋지 못하게 헤어졌습니다. 뭐 그래도 꽤 길게 사귀었네요. 꽤 길게 사귀었어. 둘 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10대 남녀의 사랑은 둘 다 약간 좀 블루필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 맨날 보니까 뭐 그래서 가능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끝은 별로 좋지 못하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모든 연애는 끝이 별로 안 좋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뭐 그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고 입시 실패해서 삼수하고 30번 넘게 응시한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을 했습니다. 삼수에서 겨우 예비로 붙어서 대학교를 갔죠. 제가 나름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붙는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연습도 별로 안 했고 제 생활은 현실 도피에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90kg가 넘었다가 70kg로 감량을 하는 걸 2번이나 했고요. 그래서 자취하면서 히키코모리처럼 살았다. 자기 비하가 심했고 입시 볼 자신감이 없었다. 3수급 무렵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는 68kg까지 감량에 성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멸치였지만 나름 뿌듯했다. 어쨌든 대학 생활은 큰 의미가 없었고 꿈을 잃어버렸고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래서 4학점밖에 못 받았고 학교도 안 나가가지고 휴학을 했고 부모님 충격받고 근데 신기하게 2살 어린 20살짜리 같은 여자아이한테 번호 따이고 연락 주고받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동기였던 여자아이와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하다가 교제를 하게 되면서 뭔가 정리를 했고요. 굉장히 여자를 잘 만나는 편이네요. 뭔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어떤 외적인 매력이나 뭔가 그 풍기는 아우라에서 뭔가 매력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롤로타마 씨가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번역을 했었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Self-tortured musician이라고 롤로타마 씨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약간 여자들 중에서는 이런 식의 타입의 남자들한테 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핵심이 되는 부분만 찝어보면은 사람들이 무섭고 뭐 군대를 가서 다시 체중이 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바꾸고 싶어졌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남성성의 중요성과 자신이 남성성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피하고 무기력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기 비하하는 모습 이제 싫다. 여자친구한테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은 자랑스러운 아들.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역경과 고난을 받아들일지언정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고 있고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모습도 연습을 하고 있고 책도 읽고 꿈도 다시 꾸고 복학을 해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예, 뭐 좋습니다. 뭐 대부분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알파 메일이나 베타 메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때는 오메가 메일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델타나 감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따끔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 첫 번째 게스트랑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게스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죠. 제발 여러분이 뭐 알파니 베타니 이런 거 좀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거기 동감한다고 얘기했고요. 벅스데이의 5대 계급 이론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감마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벅스데이의 5대 계급 이론에서는 거의 델타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80%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알파적 기질이 강해가지고 뭐 맥락상 아까 얘기한 맥락상 알파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남자들이 살아가는데 딱히 뭐 지장이 없다면은 내가 뭐 사람들과의 관계 좋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벌고 또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 돈 벌고 내가 뭐 괜찮은 여자 만나고 하면은 그냥 그거 자체로 장땡이지 뭐 내가 알파인지 베타인지 알바야? 근데 유독 그 벅스데이 5대 계급 이론에서 유독 도드라지게 주목을 받는 게 감마 메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벅스데이도요 영상 만드는 거 보면은 주로 알파와 감마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안 다뤄요. 왜 그럼 알파와 감마를 많이 다루냐? 왜냐하면은 저 벅스데이에서도 얘기했지만 감마들은 자기가 알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걸 시크릿 킹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봐주는 알파. 세상에 그런 알파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못 알아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력을 입증을 하게 되거나 그러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사연자분은 감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좌절한 그런 델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자면은. 왜냐하면은 그 감마 메일이 풍기는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없어요. 이 메일을 받아보면 대충 느껴지거든. 그 느낌이. 근데 그 느낌이 전혀 느껴지진 않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투기와 패기를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찐또백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후천적으로 알파들의 대부분 다 양식장에서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자연스러운 알파가 많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들도 돌이켜보면은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주변의 어른들이 그런 남자들은 알파적 기질이 강하게 옆에서 성장을 하고 지도를 한 부분이 많아요. 정말 무슨 태어나자마자 원래 성격이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이제부터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어떤 문제들을 일련의 문제들을 자각을 했으니까 그것들을 그냥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사연에서 초등학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느끼기로는 그래도 제가 못 모르던 이런 어린 시절에는 뭐 이랬습니다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반에서 진짜 찐따 당하는 그런 식의 진짜 소수의 한두 명 아니고 그냥 내 기억에 내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봐도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은 피지컬 차이도 크지 않고 같은 학년 내에서는 주먹도 물주먹이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진짜 뭐 투닥투닥 거리고 뭐 맞짱 뜨고 뭐 잘하지. 과거를 좀 잊어요. 내가 내 영상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 옛날에 어떻고 다 집어치우라고요.
레드필 지식은 많은 남자들한테 프로메테우스의 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연자분이 겪었다시피 레드필 지식이 남자한테 바꿔주는 가장 큰 관념은 남자가 거듭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나를 억누르는 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야. 그런 식의 깨달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환경에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남성성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연자분한테 길게 해줄 조언이 없어요. 이미 본인이 문제가 뭔지 다 자각을 하고 있고, 내가 해줄 조언은 뭐 알파니, 베타니, 감마니 그런 거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감마니 아니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정말 높은 급으로 올라간다면은 알아서 나를 알파로 보고 있어요. 내가 알파인 상황은 발견이 되는 순간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지, 그거를 굳이 자각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평소에 그런 기질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주어진 악조건이나 환경에서 회피하지 않고 투쟁하고 싸우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투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두 가지예요. 내가 본성이 애초에 그런 걸 투쟁하고 싸우는 본성이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투쟁하고 싸워야 될 충분한 명확한 이유와 신념이 있어야겠죠. 그 신념이 추진력이고, 그 신념이 핵 추진 엔진처럼 지속적으로 한평생 여러분을 추진시키고 여러분의 행동을 야기시키고 유발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종교 얘기하면서 삶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얘기도 한 거고, 제가 항상 비두 해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리치 쿠퍼도 비두 해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더만, 제가 뭐 2단계에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제 사시면서 실전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뭐 주로 외적인 문제보다는 아마 내적인 문제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내적인 갈등이나 내적인 한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